네, 5시간여 대치 끝 빈손으로 철수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한편 2번의 준비기를 끝낸 탄핵 심판은 오는 14일에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종일 대한민국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단 어제는 불발로 끝이 났는데 이 불발로 끝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후에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제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국민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데요. 어제 공수처의 모습을 두고 처음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에 착수했구나라는 해석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대치 끝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집행을 중단한 후에 나온 반응들은 대체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니었느냐. 즉 누가 보더라도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순순히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단 저런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명분 한 차례의 집행 실패를 통해서 쌓인 명분보다도 오히려 영장 집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대한 법적인 다툼 여지가 있음을 오히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영장 집행 실패는 상당히 수사기관 측에는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수처의 대응이 좀 미비했다라는 데 무게를 더 두시는 것 같고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3일 남았거든요. 공수처는 이제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과거에도 드물지만 이 피의자 측의 저항으로 인해서 영장 집행이 좀 불발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종종 있었죠. 특히나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2000년에 정형근 의원 그리고 또 2004년에 이인재 당시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회피를 했고요. 그 결과 정형근 의원의 경우에는 4번이나 회피하면서 당시 검찰 인사들이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상당히 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인재 당시 의원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지구당 사무실에서 막았었는데 그 후에는 한 달쯤 후에 입장을 바꿔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그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의원이나 또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도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집행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당사에서 농성을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도 결국 하나가 당시 민주당 대표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 또 김민석 의원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제 응해서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과거 사례들과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혐의 자체가 물론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정치자금 관련된 혐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물론 재판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혐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은 이제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고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의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또는 정치평론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법이 어떻고 또한 법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즉 정치평론의 영역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지만 법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적어도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임의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의 동의와 승낙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 강제 수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의가 없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감수하고 하는 수사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 수사입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수사의 가장 기본은 불구속 수사고요. 그리고 또 강제 수사보다 임의 수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은 출석 요구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나와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달라라고 하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 네. 번의 출석 요구. 네,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임의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체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강제 수사가 이게 정당하지 않고 또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 수사가 마땅합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강제수사, 임의수사라는 그 용어의 어감 때문에 예. 대통령이 현재 고립되어 있고 또한 핍박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런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예.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내일쯤에 영장 집행 재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체포영장이 언론에 공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것도 좀 맥락을 좀 짚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법상 체포와 구속은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체포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구속인 게 맞습니다. 즉 체포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겠다는 거고요. 구속은 그 결과 여러 가지 수사를 해봤더니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또는 뭐 주거가 부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혐의 사실의 소명을 전제로 해서 일단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거거든요. 예. 네,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체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즉 체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체포 없이 바로 구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면 바로 구속 단계로 갈 수도 있겠고요. 다만 체포영장은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부 요건 자체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요건이 엄격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모두 다 감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사유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이것은 피의자가 참여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또는 구속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과 본인의 당당함을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정말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의 법적인 주장을 다 알겠습니다만 예.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고 또한 김영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 내용들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장 상층부에는 윤 대통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왔다면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아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고 또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지금처럼 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수처가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면서 법적 조치 대응을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저 앞 철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 이 내용인 것 같고, 반면에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를 명령할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 궁금한 건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볼게요. 예.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입니다만, 그렇다면은 양측 중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한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역시 또 반대편에 또 다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역시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법만 놓고 보면은 지금 최상목 대행은 비록 부총리이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도 가능하고 또한 심지어 경호처장 등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해석이고 여러 가지 국가 통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치적 영역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상황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는 이제 경호처가 200여 명을 동원해서 버스와 승용차로 겹겹이 벽을 세워서 관저 200m 앞까지밖에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처장이랑 차장을 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럼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경찰과 공수처가 좀 역할을 분담해서 경찰은 좀 강력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체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되, 공수처는 반대로 보다 좀 유화적인 그런 온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역할을 분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알려진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양측의 어제 현장에서 이 사안을 대하는 양측의 입장 자체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이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집행이 중단된 직후에도 경찰 측에서 상당한 불만이 이제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또 해가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장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의 대치 후에 포기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경찰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그거 역시 다 역할 분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경찰은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반면 공수처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공수처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즉 인력의 수를 보더라도 어제 경호처 인력보다 어제 현장에 진입을 한 관저 경내까지 진입을 한 공수처와 경찰의 인력이 훨씬 더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 소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어제는 집행을 이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입니다. 즉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따라서 어제 보였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장 집행 당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는지를 놓고도 공조본이랑 경호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경호처는 어제 동원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는 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경호처장과 차장은 곧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까지 받았죠. 어제 바로 오늘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물론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입건을 했다는 얘기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 혐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반면 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수사를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필요하고 그러하니 아직 입건이 되지 않았고 또한 피의자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나와서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요. 피의자의 경우도 이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참고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한 그 해석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 참고인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군과 관련해서 특별히 물어볼 사항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경찰이 주로 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 등을 했는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이 이제 관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구속돼서 기소가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경호처장이었는데 당시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관저의 경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풍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일들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까지도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어제 중요하게 살펴볼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도 열렸었는데 준비기일은 이제 어제로 끝이 났고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뭐 매주 2회씩 변론을 열기로 했는데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정해놨거든요. 헌재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가적인 혼란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정해졌고요. 그리고 또 준비기일을 통해서 증거 관련된 부분, 쟁점을 정리했고 증거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대통령 측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유사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변론기일이 열리면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고 간결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도 반박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했고 이거 역시 다 타당합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본질은 헌법재판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든지 또는 권리 보장, 또한 절차적인 적정 절차의 원리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동안 헌법재판에서 모두 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도 역시 그럴 것이거든요. 속도가 중요하냐, 공정성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속도 쪽에 좀 더 방점을 찍힐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